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 첫 시작은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 급증인데요. 이렇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엔 이 GM, 폭스바겐, 도요타 등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공장 문까지 닫게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생산에까지 차질을 빚게 만든 것이죠. 그에 따라서 완성차 업계를 비롯한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그 업체들도 모두 하나같이 파운드리 업체의 반도체를 빨리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크냐면 이 기업을 넘어서서 일본이나 미국, EU 등 이 각국의 정부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직접 TSMC의 차량용 반도체 공급의 이 확대와 빠른 납기를 주문하고 나선 건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죠. 자,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 국가가 나서서 기업에 호소를 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상황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 이 자연재해까지 겹치게 되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는데요. 현재 미국에는 이례적인 한파와 이 폭설로 인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했죠.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이 있는 이 텍사스주 오스틴에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력 공급이 끊긴 이 텍사스주에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죠.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 독일의 인피니언 등 다수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생산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다 더해서 일본의 강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차량용 반도체 업체죠. 르네사스 공장 역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도체 강국 중 하나인 대만 역시도 이 화재와 지진 그리고 최근에는 가뭄까지 그래서 TSMC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체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생겼고 공급 차질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해결사로 나선 겁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최근 공시를 통해서 경기도 평택 공장에 신규 파운드리 라인이죠. 이 P2 라인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mm 이 8인치 웨이퍼 반도체의 단가도 두 자릿수로 인상을 한다고 밝혔죠. 그리고 극자외선 EUV 전용 라인인 경기도 화성의 V1 사업장의 생산량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자, 업계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V1 램프업을 하고, 자, 이 램프업은 생산량 확대를 말합니다. 한정된 이 라인에서 수율 등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르면 이 7월부터 P2 라인을 가동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도 정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은 또 이런 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파운드리 주문은 1년치가 꽉 찬 상태죠.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수주를 받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자, 그런 낙수 효과가 됐든 어쨌든 삼성으로선 칼을 빼들고 이번 기회를 성장의 이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조기 공장 가동과 함께 200mm 이 8인치 웨이퍼 기반의 파운드리 단가를 올리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 같은데요. 자, 업계에서는 기존 단가 대비 10에서 15%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용인의 기흥사업장 6라인에서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8인치 제품을 양산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8인치 공정은 돈이 되지 않아서 크게 이 투자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주력인 300mm 이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공정보다 단위 면적당 칩 생산량이 적고 장비 또한 노후화가 되어서 생산성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8인치 공정이 작년 이 4분기부터죠. DDI 즉 디스플레이 구동칩과 CIS 이미지 센서죠. 그리고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8인치의 몸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은 CPU보다 설계가 복잡하지 않아서 12인치 초미세 공정이 아닌 이 8인치 라인에서 주로 생산이 되었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차량 판매 또한 급감했었죠. 그 때문에 이 8인치 라인을 DDI 생산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죠. MCU를 포함한 이 차량용 반도체의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때문에 이 8인치 라인에 전반적인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전 세계 85개의 이 자동차 공장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 이상 가동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공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할 건데요. 자, 그와 함께 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나서는 것이죠. 가격 인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디램 등의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함께 파운드리 등의 이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 수익성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팹리스죠. 시스템 LSI 사업부는 이 자동차 전장용 SoC, 시스템 원칩 개발과 커스텀 SoC 개발 등의 이 신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용 SoC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 오토라는 이 전장용 칩을 생산하고 있죠. 아우디에 이미 납품 중에 있고 BMW와도 협업 중에 있는데요. 자, 최근 전기 자율주행차 등 이 미래차 개발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은 이 미래 먹거리인 이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 연장선에서 삼성의 이 M&A 후보로 네덜란드의 NXP 반도체 등 이 차량용 반도체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삼성의 이 자회사인 글로벌 전장 기업이죠. 하만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삼성의 포커스는 이 파운드리와 미래차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자, 업계에 따르면 이 차량용 반도체는 인공지능 AI나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비해서 제조와 품질 관리가 훨씬 까다로운 반면에 이 수익률이 적어서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이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10% 정도로 규모도 크지가 않고 운영 중인 이 생산 라인의 품목을 쉽게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M&A 찬스죠. 단번에 그런 고민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사업 확장을 쉽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미래차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내실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현재는 10% 규모지만 향후 이 차량용 반도체의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 과연 이 삼성이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게 될지 저도 무척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커스텀 SoC 확대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이 외부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서 칩 설계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자, 최근 애플과 이 MS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를 통해서 이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기존 반도체 기업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고 자체 칩 설계를 통해서 보다 나은 이 제품의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인데요. 자,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인공지능 AI 등의 이 분야에서도 자체 칩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이 삼성도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렇게 대형 고객사들의 칩 설계를 지원해 줌으로써 향후 이 삼성 파운드리의 잠재 고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 테슬라와는 이 5나노 공정 개발을 함께 하고 있죠. 삼성이 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나가지 않았다면 최근 이런 핫한 기업들과의 협업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 삼성의 예측은 항상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 1위의 업체죠. 지난해 전세계 디램 이 점유율을 약 43.1%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 한해는 디램의 수요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점유율뿐만 아니라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사업인 이 파운드리 확장과 내실 다지기를 통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로 인해서 출렁거렸던 주가에서 안정성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이 파운드리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죠.
주문과 함께 생산되기 때문인데요. 자, 영업이익률에서도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삼성전자의 성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주식이든 불안할 수밖에 없죠. 주가는 항상 오르내리기 때문인데요. 자, 당장의 몇 프로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라는 이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투자해 가시면 그 불안한 마음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 코스피나 코스닥 전체 증시가 조정 국면인데요. 자,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때 실적과 이 미래 가치가 동반된 기업부터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자,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이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을 잘 골라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